등록세, 뭐 네. 그다음에 뭐 감가상각비 다 포함해서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좀 동감이 되면서도 네. 아프고요. 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 지금 대기업도 입사하셨고 네. 성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재무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좀 독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재무 상담을 그 20대 상대로 하다 보면 저축의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7, 80%가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금과 예금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yes. 펀드나 투자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면 no. No. 결정권 부모님한테 있다 보니까 네. 혼자서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근데 심지어 30세에 가까우신 나이인데도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은 재무 상담을 내가 왜 했을까라는 네. 좀 생각도 들 정도고요. 정도로. 네. 분명히 부모님이 살던 세대와 지금 현재 살던 세대는 분명히 재정적으로 환경이 틀려졌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세대 때, 부모님 세대 때는요, 고금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금을 또는 예금을 통해서 돈을 불리던 세대였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 불리던 세대였어요. 네, 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저금리예요. 초고저금리다 보니까 적금과 예금을 통해서 불리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모으는 개념입니다. 개념. 그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상담을 받으셨으면 부모님을 명확하게 설득하시던가 아니면 본인이 주관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요즘 사회 초년생들이 욜로 세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첫 월급을 받으면 저축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소비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운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렇죠? 못 샀던 거. 그렇죠. 사고 여태까지 싶은, 내가 한을 풀고 싶은. 취업을 못해서 못했던 거를 네. 한번 한을 풀어보자 해서 네. 남자들은 차를 먼저 그렇죠. 구경하러 다니고요. 네. 여성분들은 여행을 계획하고요. 네. 해외여행 있죠. 네. 당연히 유럽. 네. 여성분 유럽 여행 좋아하시는데요. 그렇죠. 이런 걸 먼저 가계부보다 계획을 먼저 세운다는 거예요. 정말, 정 전문가님 눈빛이 왜 여자는 다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눈빛이 보시는데. 모든 여성분들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상담을 해보니까 대다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런 소비가 본인이 정말 필요해서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요, 본인의 체면 유지를 위해서 남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에 대한 어떤 시선 때문에 소비를 더욱 높은 금액을 들여서 한다는 겁니다. 네, 네. 제가 재무상담 10년을 넘게 해보니까 느낀 점이 있어요. 네. 제가 좀 늦게 깨달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네. 부자들은 일반인들처럼 돈을 적금과 예금에 넣어서 적립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네. 젊었을 때 정말 어렵게 모았던 종잣돈이라는 돈을 네. 그 사회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위치를 변경하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주가가 막 굉장히 오르는 시대잖아요. 네. 지금처럼 주가가 좋을 때는 현금을 채권이나 현금 보유하고 있던 걸 주식으로 네. 또는 주식과 관련된 펀드 쪽으로 네. 아니면 ETF 쪽으로 옮기고요. 예, 지금 그림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쪽이 좀 경기가 좋다 그러면 주식을 다시 처분해서 네. 당연히 이익을 낸 상태에서 네. 부동산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금이 좀 앞으로 올 것 같다면 금으로 네. 이렇게 종잣돈의 위치를 변경하면서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반인들은 어떻습니까? 월급을 받으면요, 이 부자가 되는 종잣돈을 모으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데 네. 가시다가 남자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한 번 더 저축에 실패하고 네. 여행을 가기 위해서 또 실패하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결혼해서 전세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빚까지 얻고 네. 나중에 주택 구입을 대출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평생 월급을 받으면서 그 빚을 갚아야 산다는 겁니다. 정말 잘못된 거고 지금이라도 씁쓸하네요. 정신을 차리셔야 되고요. 네. 제 정지 전문가님한테 질문을 좀 드려보면 네. 두 분이 네. 서로 질문은 이제 오늘 때 처음이신 것 같은데요. 네. 자, 보통 지금 잘해라라는 눈빛, 적당하게 수위 조절해 주세요. 이런 눈빛인데요. 보통 우리가 월급을 받잖아요. 우리가 월급을 받는다고 하나요? 월급을 번다고 하나요? 보통. 월급 받는다고 하지 그죠? 않나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일반 사회 초년생들은요, 네. 월급으로 돈을 번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돈 아니에요. 번다. 네. 아. 월급이라는 거는 한 달 동안 나의 시간, 노력, 스트레스, 나의 전문 지식을 다 쏟은 대가로 받는 버는 게 아니라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그 차이점을 좀 알아야 되고 이런 노력을 수십 년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빚만 남았다면 정말 네. 잘못된 재무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하지만 자산가들은 이미 모아진 돈 가지고 위치 변화를 통해서 네. 돈을 불려나간다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돈을 모을 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네. 돈이 점점 불어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네, 네. 자산가들은 갑의 입장에서 돈을 지배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 직장인들은 네. 계속 돈이 모아지지 끌려다니죠. 않고 끌려다니는 을의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정말 이- 공감이 네네.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직장인들, 샐러리맨들 네. 보시면은 분명히 깨달으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내가 한 달 동안 고생해서 돈을 버는 건가? 아니에요. 받는 거다. 네. 정말 돈 버는 거 언제부터다? 종잣돈을 모으고 그 돈을 위치 조정을